한국인이기 때문에 한복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막상 입으려고 하면 너무 내가 좀 오버하나? 한국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것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좋은 또 봄날에 아름다운 또 국악 공연으로 시작을 하니까 너무나도 꿈속 같은 또 몽글몽글한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종로 한복 토크 콘서트 한복 공존하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날씨 좋지요. 이 좋은 날씨에 또 한복 입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람이 약간 쌀쌀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산들산들 불어서 한복자락이 좀 날리는 맛도 좀 있어서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주제가 한복 공존하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셨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한복을 이렇게 사랑하고 직접 참여하고 더 좋은 한복 입기 그다음에 더 좋은 우리 한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우리 한복을 언제라도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복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입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도 함께 해봅니다. 전통 한복이란 무엇인가, 또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한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양식과 정신이 깃든 한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또 보면은 한반도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고 우리 풍속에 맞춰 입는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복이라는 단어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우리 서구 문화가 대거 들어오면서 우리의 의생활도 많이 바뀌었죠. 그때 양복이 또 들어오면서 양복과 한복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한복이라는 단어가 또 형성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이 그 원형은 15세기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 한복이 저고리가 길면서 이렇게 엉덩이까지 내려와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엉덩이까지 내려와서 풍성하게 입는 스타일이었죠. 이게 이제 우리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저고리가 좀 짧아지고 그다음에 치마의 말기가 위로 한참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 당시에 미인도의 사진을 보면은 한결같이 저고리가 짧고 허리 말기가 넓게 보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현대 한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13년도 국립극장에서 묵향이라는 한복 무용입니다. 자, 무용의 내용에 맞게 색을 연출해서 너무나 우리 정서에 잘 맞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복도 예술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 문화를 한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한복 문화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 컨텐츠가 이런 여행이나 국악, 그다음에 공예, 한식과 다도 이런 것을 같이 융합을 해서 즐기면 우리 전통 문화를 즐기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복을 접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한복 길거리에서 흔히들 많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창덕궁, 나아가서 경주나 전주 같은 전통 문화를 테마로 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저희는 흔히 이제 한복을 입는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한복을 입고 즐기는 문화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10대, 20대의 젊은 친구들이 여행, 축제, 그 다음에 졸업사진 등 이런 목적으로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로 한복을 빌리는 것, 이것이 새롭게 생겨난 관광시장 속에서의 한복 문화라고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즉 전통 한복 시장과 관광지에서 한복을 입는 시장은 엄격히 다른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이걸 인지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은 한복을 생산하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었던 산업이었습니다. 즉 원단을 제조하고 원단 제조한 걸로 한복을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걸 유통하고 유통한 걸 결혼식과 돌잔치용으로 빌려주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던 한복이었어요. 즉 생산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복을 어떻게 입을까에 고민을 해야 된다면 한복을 입는 상황을 기획해야 되고 한복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는 대여점에 대한 인프라도 관광지나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공간 주변으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즉 이제까지 한복을 우리가 생산하는 걸 넘어서 한복을 어떻게 입힐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함께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부터 이제 경복궁 주변에 한복을 입는 관광객들이 서서히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죠.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 한복을 입는 관광객들의 이 생각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장 처음에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바뀝니다. 이제는 한복을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입는지 굉장히 중요해졌고 입고 뭘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도 이때 저희는 종로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말 전통 한복들을 더 올바르게 입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올바른 한복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포인트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옷에 전통을 무시하고 전통이 없는 옷은 결국 우리 옷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요즘에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상식선에서 전통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전통을 잘 지켜서 또 새로운 것은 또 새로운 패션화하는 일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닌가. 과연 이 옷고름 하나 제대로 맬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것도 큰일이죠. 대님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바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품격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김영미 선생님께서는 좀 제작도 하시지만 교육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고요. 요즘에 SNS가 아주 많이 발전하니까 이 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올리면은 꼰대가 또 꼰대 소리 한다고 이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좀 우리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는 것이 품격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역시 한복을 입으니까 품격이 다르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요령을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은 좀 우리 일부러 좀 나서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전효성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와, 오늘 정말 단아한 한복도 입고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천사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한복에 아름다운 점이 있다면 우리 효성님이 꼽는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복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한복을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입으면서 느꼈던 건 입자마자 굉장히 단아하고 우아하고 곱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생각보다 편안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굉장히 치마폭이 넓어서 네. 안에서 제가 다리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다들 자유롭죠. 모르시는데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네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허리 부분이 타이트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약간 반전 매력처럼 한복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또 단아하고 또 고운 한복을 입고 또 구청장님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조세린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가야금을 공부를 또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복에도 많은 또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복과 국악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일상적인 문화는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교수님만 알고 계시는 한복과 국악의 매력 있을까요? 저 이제 가야금 하니까 네, 자주 한복도 입어요. 입으시죠. 네. 유니폼처럼 이렇게 해야 입는 옷이니까 처음 입을 때는 너무 이렇게 이 악기하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무대에서 앉아야 되니까 그 이렇게 꽃처럼 꽃 피우는처럼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금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복귀입니다. 그때는 92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네. 근데 그 후에 계속 우리 국악 세계에 우리가 자주 입는 사람들이니까 이 스타일 패션 한복 패션 해마다가 바뀌어요. 아마 그래요. 다른 한국 사람들도 모르게. 네네. 근데 우리끼리는 올해는 이 디자이너가 유행하고 이렇게 다들 똑같은 것이 사고 그것도 조금 재미도 있고 저도 그 비슷하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오늘 조금 이렇게 볼레로 휴진 옷을 입었는데 추워가지고 보소할까 생각하는 추워서 그냥 우아하게 두루마기까지 입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아름답게 또 한복을 입어주셨는데 너무나 잘 어울리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네라고 또 대답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지금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일상 속에서 한복을 한번 입어봐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한복을 어디서 입어보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사실 관광지나 우리가 한복 대여 업체를 방문해서 한복을 대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전통 한복을 한번 제대로 딱 차려입고 뭔가 거리를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셨는데 이런 곳에 가서 우리 전통 한복을 만나지를 못하면 이곳에 한복이 없으면 어떡하죠? 대표님, 우리 박세상 대표님께 저희 팁을 좀 얻어보도록 하죠. 유명한 관광지 주변에는 한복을 쉽게 빌려 입을 수 있는 대여점들이 많습니다. 네, 그 대여점들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이 논의하고 있는 이 전통 한복과 그 다음에 좀 저가 한복 이렇게 상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경복궁에 한복을 입은 관광객이 누구였냐 이걸 좀 분석을 해본다면 거의 한 70% 이상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온 외국 관광객들이 많았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 한복 체험을 하는 비용이 그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외국 관광객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시장 쪽에서는 계속 가격을 낮추는 출혈 경쟁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현재 방문하지 않고 있는 이때 저는 오히려 이걸 기회를 삼아서 고급 한복들을 좀 제대로 올바르게 입혀줄 수 있도록 대여점 쪽 안에서도 이거를 상품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는 것들을 좀 노력을 한다면 예, 전통 한복들이 다시 시장에서 표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또 멋진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한복이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전효성님께 이어서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해 3.1절에 뉴욕에 이 타임스퀘어 대형 광고판에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감동의 박수를 보냈던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복 프로젝트 참여를 결심했던 혹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제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크게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한데요. 처음에 그 라카이 코리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제가 감히 그 한복을 대표하는 자리를 이렇게 차지해도 되는 것일까 고민이 많았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취지가 굉장히 좋고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서 생각을 해서 고심 끝에 참여를 하게 됐고 막상 그렇게 참여를 또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이제 한복에 대한 책임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내가 지금 한국인으로서 또 그리고 그냥 저 자체로서 저희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한복을 좀 더 알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또 멋진 말씀 또 해주셨는데 전효성님이 입고 계신 한복을 딱 보고 외국인 분들께서 더 많이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찍으셨던 이 광고의 타이틀이 Traditional Korean Clothes,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또 촬영을 하셨는데 K-팝, K-컬처에 요즘 전 세계가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또 세계적인 인기 얻을 수 있는 한복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꼰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저희가 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통 의상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뉴욕도 그렇고 지금 전효성님이 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전 세계에서 한복을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복을 좀 자유롭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은 이야기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의 변화가 또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예, 저는 우리 한복이 세계화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것이 우리 이런 얘기하죠. 우리 문화가 세계에 나가서 경쟁을 할 때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가장 한국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것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한국적이면 어디 가서도 1등인데 네. 한국적이지 않고 중국 건지 일본 건지 동양에 비슷하게 돼 있으면 이거 1등을 못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또 말씀 또 함께 해주셨는데 옆에서 또 맞아 우리 원장님이 또 동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말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또 동의를 해주셨는데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 우리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문화가 바로 세계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해주신 우리 김영미 원장님께서는 또 20년 동안 한복 디자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흐름을 누구보다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복의 세계화 이 흐름 어떻게 또 짚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또 어느 시대부터 전통이냐, 또 이것이 한복이냐, 또 이런 고민 자체는 우리가 한복의 정통성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이면서 또 건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박하고 하잖아요. 저고리가 짧고 치마가 풍성한 이런 스타일도 사실은 중종 이후에 사실 일어난 이런 패션이거든요. 또 조선 그 초기 15세기 이런 정도에는 저고리도 길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시대의 역사 흐름 속에서 움직이며 또 변화하는 것이 전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복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한다면은 이것은 경계해야 되겠죠. 최소한 우리의 소매자락이 또 동정이 어떠한지는 또 고민하고 또 만들어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저도 앞 세대의 이런 한복을 보면서 배우고 모방하면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롤 모델이 돼서 한복을 만드는 것이 또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한복이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또 찬찬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땀 한 땀 또 얼마나 많은 또 분들의 수고와 또 우리 문화 역사가 살아있는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한복을 요즘 입고 다니시는 분들, 뭐 일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분들, 가장 자주 뵙는 분들이 사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여행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행이나 관광을 하시면서 한복을 체험하시는 분들을 누구보다 많이 만나고 계시는 우리 박세상 대표님, 한복 문화 기획자이시니까 아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전통 문화, 이 전통 한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종로구 자치구로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노력을 해 나가면 좋을까요? 또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미 종로구에서는 그 한복을 입고 갔을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음식점이나 그 한복 축제나 이런 그 정기적으로 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요즘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한복을 처음에 어떻게 접하는지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박물관이나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예, 유치원 때 선생님 따라가서 박물관에 가갖고 전시되어 있는 옷들을 보면서 이게 한복이고 이게 한국의 옷이고 네네. 역사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라고 배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외국인들은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한복을 처음 접하게 돼요. 네네. 그랬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한복들이 더 예쁘고 아름다운지를 미디어를 통해서 더 열심히 홍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관광지 주변에 상설화되어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그 한복을 입는 문화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상설화된 시설들을 활용해서 좀 당당해지고 당연해질 수 있도록 상설화 시설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이 종로 한복 토크 콘서트 한복 공존하다. 저희가 어느덧 마무리 질문을 좀 드려야 할 순서가 왔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쉽지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께 공통적으로 마무리 질문 한 분 한 분 또 드려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효성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전통 한복, 우리 지금 시대와 함께 또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뭐 미디어나 교과서를 통해서 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좀 많이 입어야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릴 때 명절 때 이럴 때 좀 한복을 맞아요. 입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복이 생활 한복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개량 한복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일상생활에서 입어볼까 싶다가도 좀 가격대가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고민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다행인 것은 바로 3월 저번 달부터 문체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네. 한복 입는 날로 정하셔서 이제 좀
그때는 눈치 보지 않고 좀 한복을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더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그런 좀 자리들이 많이 자주 접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복을 좀 일상 속에서 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통 한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보통의 축제나 명절, 특별한 날, 네. 뭐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때 좀 입는 것들을 문화로 이렇게 자리가 잡는다면 이렇게 정장, 수트 같은 것들은 평상시에 좀 높은 금액을 내고도 사고 네. 또 입기도 하니까 네네. 좀 그런 식으로 한복을 조금 입는 문화를 좀 만들어 본다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한복을 입고는 싶은데 내가 한복을 입는 게 너무 튀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 때문에 못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네네. 그렇고요. 집에 그 생활 한복 몇 벌이 있는데 저도 막상 입으려고 하면 너무 내가 좀 오버하나 오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질 때가 많은데 네네.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오늘 그냥 내가 입고 싶으니까 입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입는 그런 문화 자체가 좀 생긴다면 다들 좀 덜 부담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한복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청장님, 조세린 교수님, 또 박 대표님, 또 우리 전혜성 씨, 아나운서님 네. 너무 한복을 예쁘게 입으셨어요. 앞에 계신 분들도 예쁘게 입으셨고. 그런데 이제 집안의 큰 대사에도 물론 이렇게 입으시겠지만은 대외적으로도 좋은 행사라든가 이렇게 큰 중요한 행사에는 이렇게 예쁘게 입으셔서 우리 한복이 정말 이렇게 럭셔리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종로 한복 축제도 제 생각에는 더 확대해서 내국인은 또 물론이고 외국에서 한국에 여행 갈 건데 그 축제 기간에 맞춰서 여행 스케줄을 짤 정도로 이렇게 문화가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네.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또 부분식으로도 입을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위에다가 두루마기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한복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보통 입는 옷을 붙이고 하든지 진짜 생각해 보면 이 라인이 그게 직선 아니고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되고 이 국악하고 이거 다 이렇게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적인 그런 거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더 공부하면 그것도 조금 더 재미있게 그런 아이디어로 새로운 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복을 아무렇든 좀 많이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한복을 입고 취임식을 하는데 좀 어색했어요. 어색해요. 저희 집사람도 같이 입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막 축하하다 보니까 뭐 그런 모양도 하지만 근데 그 옷을 입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바꿔 입고 간다. 네네. 바꿔 입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제 한복을 우리가 한번 입어보자. 그래서 우리 간부회의 그러니까 소위에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한복을 입는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종로구 무계원에서 진행한 토크 콘서트 한복 공존하다 함께 또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의 지난 역사와 또 문화를 모두 담아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한복이 여러분 탄생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의 전통 잘 지켜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변하는 것들에 잘 대응하는 것도 또 물론 중요하겠죠.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좋은 균형을 찾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복이 전 세계에서 또 종로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뜨거운 열정과 또 애정 더해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패널 분들께도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한복 토크 콘서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봄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